자, 3월입니다. 지금까지 수능 특강 한 번도 안 펴본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. 집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숙제도 주고 잘 풀고 있는지 확인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거르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수능 특강을 좀 보라고 하는 파입니다. 이유는요, 시간이 너무 없다. 그러면 건너뛸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저는요, 연기가 이렇게 체감이 된다라는 건요, 좀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느껴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 특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요, 문학이 약 7개에서 8개 작품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, 수능에. 근데 그 중에 3개 내지 4개 작품이 이제 EBS 연계로 나오고 있습니다. 교재 연계가 시작된 이래로 수능에서 고전 소설은 단 한 번도 연계가 안 된 적이 없단 말이죠.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을 보는 건 정배입니다. 그래서 저는 수능 특강이 됐든 수능 완성이 됐든 일단 고전 산문 파트, 특히 그 중에서도 소설 파트는 꼭 한번 보라고 말을 해요. 그럼 또 이제 반론이 나옵니다. 무슨 반론이 나오냐면요, 고전 소설이 그렇게 긴데 어차피 다른 장면 내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? 그걸 다 보라는 소린가요? 라고 하는데요, 근래에 평가원 기출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라면 알 거예요. 요즘의 평가원은요, EBS의 장면에서 많이 벗어나지를 않아요. 예를 들면은 뭐 소현성록을 출제를 할 건데 EBS에서는 56쪽을 출제했는데 평가원에서는 96쪽을 출제한다. 그럼 완전 다른 장면이죠. 그렇게 내지 않고요, EBS에 있었던 장면 중에 반절 정도는 그대로 출제를 하고 그 앞뒤로 다른 장면을 좀 넣어주는 정도로 이제 변형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EBS 교재에서 봤던 작품이라면은 충분히 친숙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. 시험에 내가 아는 단어, 내가 잘 아는 작품 하나만 나와도 나의 심적 안정감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들 알 거예요. 저는 연계 공부는 좀 하라고 하는 편이고요. 특히 이제 수능 특강, 수능 완성에서 고전 산문은 좀 1순위로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다른 작품은 안 봐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. 당연히 보면 좋죠. 저는 문학 정도는 좀 가볍게라도 훑어보는 걸 좀 권장하기는 해요. 보통은 현대시 하나, 고전시 하나, 고전 산문 하나, 이 정도가 좀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주로 좀 주력을 하면 좋고요. 중요한 게 있어요. 여러분, EBS 수능 특강 문학을요, 내신 공부하듯이 파고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. EBS가 만든 교재인 거지 평가원의 교재는 아니니까요.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스스로 선별하기가 어렵다면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강사분들 위감이라든지 온갖 컨텐츠 업체에서 지문 선별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너무 작품을 파고들기보다는 어떤 장면을 어떤 관점으로 출제했냐, 출제의 관점으로 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. 쌤 같은 경우에도요, 수능 특강 문학을 싹싹 털어서 과거에 기출로 나왔던 작품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줘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현진건의 고향이 이번 수능 특강 문학에 있죠. 그러면 이 고향이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기출을 싹 다 모아서 학생들한테 줍니다. 이유는요, 어떤 장면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 이 작품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보자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. 작품을 잘 보되 EBS를 잘 가성비 있게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. 두 번째로, 수능 특강 독서는 봐야 하는가? 이것도 여러분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. 저는 시간이 있다면 가볍게 풀어보라고 합니다. 이유는요, 독서 지문이 독서론까지 포함했을 때 4세트가 나오잖아요. 그 중에 하나는 복합 지문이니까 지문 개수로는 2개가 되겠죠. 그럼 지문 개수로는 5개가 되는데 이 중에 3개 정도는 꾸준히 연계가 되고 있단 말이죠. 물론 이 연계의 정도는 달라요. 하나는 거의 내용을 동일하게 주는 편, 하나는 반절을 이제 EBS에서 따오면 나머지는 새로 써주는 편, 또 하나는 소재만 연계하는 편으로 출제가 되고는 하는데, 사실 이런 것들도 내가 알고 있는 소재가 나왔을 때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면이 있어요. 물론 그것 때문에 다 봐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상 좀 막막할 수 있겠죠. 근데 그 해에 언급이 유난히 많이 되는 지문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좀 보는 것도 좋고요. 혹은요, 내가 약한 거 위주로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. 과학기술은 정말 자신 있는데 법경제가 너무 어렵다. 그러면 수능 특강 독서에서 사회문화 파트를 열심히 보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반대로 나는 기술이 너무 약하다. 그러면 수능 특강 혹은 수능 완성에서 기술 파트의 지문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. 남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거를 무지성적으로 따라가지는 말고요.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세워보는 겁니다. 근데 저는요,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능 특강 문학 독서를 푸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하루에 2강씩만 풀어도 짧은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단 말이죠. 여러분들이 미루니가 되지 말고요. 매일매일 조금씩 푼다면 충분히 1회독, 2회독 가능하니까 잘 활용
활용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평가원 기출 경향에 대한 분석이니까 평가원 기출을 열심히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EBS에 적용한다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결론, EBS 될 수 있으면 보자. 그러나 평가원 기출 공부 안 했으면 평가원 기출 공부가 더 먼저다. 깔끔하죠?